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장이 지금 오늘 11월 15일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쵸? 예, 이럴 땐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매우 안 좋으니까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거 끝나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고점 돌파를 아직은 뭐 못하고 좀 이제 뭐랄까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모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현재 여기서 뭐 이제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미국 지수가 앞으로 더 갈 거냐 말 거냐 했을 때는요, 참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서 더 떨어져 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이젠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올라섰고요. 이제부터는 얘가 이제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좀 뭐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3만선은 붕괴했었고요. 그죠? 3만선 붕괴를 했었죠. 결국 3만선 붕괴를 해서 그 하단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장세가 결국 펼쳐졌습니다. 지금 펀더멘털이 뭐냐면 미국 금리예요. 그죠? 미국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0.75%씩 인상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0.75 이제 그만하고 0.5로 가자. 뭐 이런 말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0.75씩 하다가 0.5씩 하다가 0.25를 하든지 하다가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요 너무나도 많이 금리를 인상했어. 야 이거 오버야. 오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금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금리를 떨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서 이 사람들이 인상해서 인상해서 이게 너무 많이 인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레 겁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많이 먹는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문 투자자나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뭐 지켜봐야 되는 향후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뭐 재작년인가 서학개미 운동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쏙 온데간데 없죠? 예, 항상 유행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죠.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해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쯤이네요. 11월 9일날 결국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많이 살려줬지? 그죠? 많이 살려줬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얘를 애플을 굳이 한번 사야 되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향후 지금 깔때기형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큰 추세에 있어서도 아직 얘가 뭔가 돌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굳이나 업앤다운을 굳이나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다운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애플도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나스닥도 다우지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나스닥도 좀 요즘에는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 볼게요. 오우, 환율 장난이 아니죠. 그죠? 와, 놀랐죠? 그죠? 리얼티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팔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혹시 미국 여행 갈 사람, 제가 분명히 전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여기 어디쯤이었어? 제가 뭐 1200원 라인이었나 이때 어디서 얘기했어? 누가 또 댓글 좀 달아봐. 여긴가 여기야? 4월이야? 6월이야? 올라갈 것이다. 그죠?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건 재테크하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쵸? 예. 재테크 겸 달러 사놔라 이렇게 말 안 했죠? 예. 근데 이제 가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졸지에 1,500원까지는 안 가고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딱 무너지는 순간 여기서 이거는 대응이에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있거든요. 예측이 있고 대응이 있어요. 예측은 내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액션이 딱 취해져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응을 하고
끊어내든가 챙기던가 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인간의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예측을 100%다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측과 대응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무너지니까 그쵸?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달러 사세요, 뭐 달러 더 투자하세요 이딴 소리는 안 했잖아 제가.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부터 끝났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반등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반등 치고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등 안 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무너졌어요. 1300원까지. 예, 요거는 이건 좀 심했다 싶어요. 이건 솔직히 좀 심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무너졌는데 선생님 그러면 얘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줘야 돼. 얘는 걱정하지 마. 그래도 들어줄 거야. 들어주는 폭이 여기서 이만큼 안 들어와서 문제지 얘는 어쨌든 들어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줄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는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들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근데 정말 일주일 만에 확 다 빠져버렸어요. 그쵸? 예, 그죠? 달러가 약세를 가는 이유는 뭘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동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왔단 말이지. 그쵸? 예, 점진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21년도부터 올라왔지만, 그쵸? 예, 21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지금 무너지는 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왔다라고 조심스럽게 봐도 된단 말이죠. 얘는 이제 일단은 지켜 올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켜 올려야 됩니다. 지켜 올리고 다시 빠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빨리 가가지고 팔아치우도록 하세요. 위에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증시 현재 2,500 갔다가 장중에 어제 그죠? 고점인가요? 못 갔네. 2,500을 못 갔어요. 2499.43 마치 뭐 짜고백이라도 하는 듯이 종합주가 지수를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다 온 것 같다고 느낌이 그쵸?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요. 얘가 이제요 여러분들 이렇게 며칠 동안 시간 끌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간 끌다가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한 번 더. 그러면서 뉴스에서 좀 뭐랄까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난리를 쳐줄 거야. 코스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예. 그때 개인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얘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막 이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얘는 무조건 한번 눌러줘야 돼. 무조건 눌러줘야 됩니다. 예, 눌러줄 때 여기서 매집이다. 여기서는 매집이에요. 여러분 눌러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단선 거놓고 그때부터 매집 시작이에요. 매집 시작이고 이 매집은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하고요.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알겠지? 대형주 위주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기법 활용해서 사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사는데 한 번에 사야 되나 분할로 사야 되나? 여기서부터 분할로 사셔야죠. 그죠? 계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마틴게일 방식으로 사든가 해서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간다면 여러분 24년도 언젠지 몰라도 그때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재미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단에서부터는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쌤 주식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왜냐면 금리를 지금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막 올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귀하다는 얘기거든요. 돈 가치가 귀하다예요. 돈 가치가 귀하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주머니에 돈이 지금 현금이 두둑한 사람 많이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좀 사세요. 예. 여러분 그래도 좀 사야 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제시 리버모어의 방법대로 1, 2, 4, 8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사놔야 되는 거야. 나중을 대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쵸? 수업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재수강 들어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어요. 주식 수업. 여러분 이제 뭐 한두 자리 남았는데요. 빨리 여러분들 하셔서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요.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 버는 자리가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어야 돼요. 수업 들으시고 여러분들 돈 버셔야 됩니다. 지금. 예.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분명 말씀드리는데 1년 뒤에 가서
아우,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수업 듣고 살 걸.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올라가서 또 맨당 해리야. 또 그때 가면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꼭 사시기 바란다. 얘가 만약에요, 이번에 장이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역대 슈퍼사이클 초특급 대폭등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정말이야. 대폭등 시대가 올 수 있어. 역사적인 나날이 올 수 있어. 2년 정도는 장사 갈 거야. 그중 최소 1년은 가야 돼. 1년 반은 가야 돼. 그러니까 24년도 6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건 조금 예측이에요. 이건 예상입니다. 예측 24년 중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수업 듣고 재수 강요도 50%니까 무조건 들어라. 들어서 여러분들 박살난 거 해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부터 주식 수업을 하면서는 제가 여기서부터는 주식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죠. 수업 시간에. 그쵸? 유료로 돈 내고 우리 수업 받으시는 우리 수강생, 우리 리얼티 학생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에서 얘기하잖아. 주식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배우고 나서 안 돼요. 그래, 다 안 해. 이제 다 배웠네. 여기서는 해야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대로 여러분들이 초심 잡고서는 지금부터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쌤, 배운 대로라면 지금 좀 아직 아닌데요? 맞아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려드려도 충분하고요. 저는 지금 제가 쌤으로서 전문가로서 완전 초전문가로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외바닥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요. 오늘 개인들 한번 보도록 하죠. 개인들, 어우, 미쳤다. 개인들 9,200억 순매수로 올라왔어요. 외국인들이 8,20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대였죠. 개인이 또 어떻게 했어? 응? 개인이 어떻게 했어? 억 단위. 3,200억. 깜짝 놀랐네. 수량 이상했다. 미안해요. 예, 3,200억. 외국인이 2,600억. 깜짝 놀랐어. 뭐 개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야 되나. 근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죠? 그쵸? 단기적 상투예요. 외국인들이 팔죠? 예, 단기적 상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정 와야 돼요. 조정이 안 올 수가 없어. 조정 오게 돼 있어. 조정 오면 그때 또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산다.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항상. 예, 여러분들 그때를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1월 15일. 예, 맞네요. 3,200억 매수. 개인이 또 대형주, 그죠? 뭐 어디 또 삼성전자 같은 건 또 엄청나게 또 무조건 사고 있어요. 내려올 때 사세요. 좀 싸게. 차이가 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먼저 부동산 보기 전에 요거 요즘 열풍이더만 그 FTX 파산 해가지고 뭐 난리죠, 요즘에. 그쵸? 그래서 FTX 파산 여파에 컴투르그룹 재무적 손실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뭐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에 요 FTX 파산 사태가 터져가지고 가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FTX니 뭐니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기대 공식적인 것들을 큰 틀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삼겹살 파동도 있던 거 알아? 대한민국에? 삼겹살 가격 폭등했어요. 그 옛날에 영국에서 제가 얘기하죠. 가끔 튤립 사건이 있었다고. 그쵸? 뭐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시대가 있었죠. 지금 비트코인 여러분들, 우리 수강 배운 분들 비트코인 차트 좀 봐봐. 차트 보면 나오죠. 비트코인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열풍이었다는 거야, 한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비트코인 하셨어요? 아니요, 저 안 했습니다. 타이밍 놓친 것도 있고요. 저는 좀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시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한때야. 그냥 한때. 응? 뭐든지. 제발 좀. 역사가 그랬어. 역사에 상품들이 계속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역사 때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일 줄 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비트코인 앞으로 글쎄 재생될 확률 제가 볼 때 거의 희박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만 하는 거야, 그냥. 예, 이 합법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아셨어요? 요것만 가지고 해도 돼. 다른 거는 다 열풍이야. 이제 또 그러다 말어. 이게 투자 인생을 쭉 살아오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막 열풍 때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전 비트코인 안 했습니다. 예. 뭐 여튼 간에 뭐 돈 깨진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 좀 조심스럽긴 하네. 그래서 이거 FTX니 뭐니 이런 거 있지. 선물 마진율 뭐 이거
선물은 이제 뭐 파생이가 있던 거니까 그러는데 저기에서 또 뭔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죠? 또 열풍이야. 옛날에 ELW라고 있었어. ETF가 아니고 ELW. 그것도 주식 옵션이거든요. 그것도 조용해. 한때 열풍이었는데 이제 하여튼 다 그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흘리면 돼요. 아, 또것도 한 또 열풍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유행 따라가서 그냥 또 돈 다 까먹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공포의 부동산입니다. 금리 공포의 전국 주택 가격 1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어제는 뭐 7년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뭐 또 뭐 13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갱신이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2008년 12월 이후 낙폭 최대. 2008년 서브프라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로 낙폭했다 이러면서 역대 최하다 이러면서 전세 가격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네요. 밑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 위기가 터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들을 엄청나게 무섭게 겁을 주는 거지. 전국과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가보다도 전월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역시 2008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다. 자, 리사모 리얼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내가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공포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이런 폭등이 없고 이제 끝났다. 부동산 정말 끝났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이러면서 지레 공포 겁을 무지마해 준다고 뉴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락이 없어요. 리얼티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막 올라갈 때 영원한 상승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조정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쵸? 그러면서 상태선 팔아라. 서울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세종시 계속 오릅니다. 아니다. 다 왔다. 영원한 하락 없다.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거야. 제가 여기서는 쌤을 많이 욕했단 말이야. 뭐 여기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쌍욕을 막 했죠. 나쁜 뭐 웃기지 말라 개코도 네가 전문가냐부터 해서 막 그랬죠. 결국에는 양주도 결국 빠지기 시작하고 옥정신도시부터 그죠. 그것도 옥정신도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빠지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키키키 해야 되나? 꽃이다 말 안 듣더니 이래야 되나? 이게 이제 좀 불량한 거지. 마음 자세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위로를 좀 줄게요. 제가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틸 수 있으면 버티세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표현이 이러면 존버라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예, 존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쓰기만 할게.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 뭐 이런 표현 좀 안 쓰는데 존버, 졸버라 이렇게 존나게 이런 건 좀 그렇고 졸라게 버텨라 뭐 이렇게 목 졸르는 건가? 뭐 하여튼 뭐 버티세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요. 자, 영원한 하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언젠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갈 날이 와. 그러니까 이 뉴스에다가 이렇게 초점해가지고 공포스러워 하지 말고 리얼티 쌤이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돼주고 있잖아.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욕한 분들 지금 와가지고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죠? 그러나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이게 리얼티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진심으로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버텨내십시오. 잘 버티고 언젠가 또 기쁜 날이 올 거예요. 알았죠? 예, 이거보다 더 기쁜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어요. 알았죠?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도 상당히 무서울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만 살거나 내 집을 장만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웃을 거야. 키키키 웃을 거라고. 그죠? 집 가진 사람들 비웃고 막 이럴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버텨내가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전셋값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월이 2배 이상이 낙폭이 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월간 하락률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랬잖아 제가. 그쵸? 최대 하락이다, 뭐 역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무서운 뉴스도 이제 나올 거야. 더 무서운 뉴스가 막 나온다고 이제 막 당군 이래 뭐 최대폭 하락 뭐 이런 얘기 나와. 뭔 당군 이래야. 당군 이래는
IMF 때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는 막 나오고 무서우면 막 준다고 공포 뉴스가 막 나와.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쵸? 수업 들으신 분들은 교재 펴놓고 이런 뉴스가 있잖아. 그럼 교재에다가 써놔요. 이게 여러분 공부라는 건 있잖아. 공부라는 건 쌤이 틀을 잡아주고 수업을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실전에서 보면서 체화해야 돼. 특히 3, 40대 아직 젊단 말이에요. 이분들 이런 거를 다 체화해 놓으면 나중에 그때 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재테크 공부는. 아셨어요? 예,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첫째도 경험, 둘째도 경험이에요.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개정반대에서 10만 명이 종부세 낸다 해가지고 11월 8일 날 발표를 했던 거네요. 보니까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 고지서가 날랐는데 민주당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있던 거 사실입니다. 나라 말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세금 고지 못 내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데 세금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금리까지 막 올라가고 이거 가지고. 그런데 금리 안 올려도, 자, 금리를 안 올려도요 부동산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직격탄 가격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직격탄 가격 요인에 상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금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와요.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격 요인에 있어가지고 직격탄을 이걸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야. 그래서 금리를 딱 주면서 가격 요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빠른 게 없어. 근데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세수까지 갖다가 다 엎쳐버린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지금 가격을 떨고 해야 된다. 뭐 있는 사람들 끄집어 하여튼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하겠다. 12월 중에 결론 내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90% 현실화 비현실적 목표다 해서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그 좀 뭐랄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시가격을 좀 어떻게든 내려서 조정을 받아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기 원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근본적인 틀까지 검토하려면 시간 줘야지만 공시지가 법률에 의해서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자 기준에서 7, 9월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에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거에 있어가지고 그죠? 다만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조세 저항 이전에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짚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봐봐. 공시 가격은 지가 부분이나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요, 가격이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아파트가 8억이에요. 근데 7억 2천으로 해가지고 공시 가격을 맞춰버린 거야, 이게 공시지가, 그죠? 이게 누구 정부야? 공시지가. 문재인 정부가 이거 한 거야. 그러면 가격이 만약 떨어졌어. 그래서 반토막이 났어. 4억이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 어떻게 할 거냐고. 얘가 그럼 반토막 나야 되나? 그럼 3억, 뭐 10% 수준이니까 90%니까 3억, 뭐야, 얼마야? 3억 6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공시지가가, 보통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얘가 매매 가격이고, 실제로. 얘가 공시 가격이에요, 이렇게. 진폭이 크다고, 지금, 이렇게. 그죠? 그 얘가 떨어져도 얘가 보합을 조금 유지하거나 살살살살 상승해서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 이렇게 또 가는 거거든요. 그 얘도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 턱 밑에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매매 가격 빠지면 공시 가격으로 해가지고 세금 산정하는데
경기가 완전히 다 폭락이 떨어지죠. 그죠? 세금도 못 걷어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 세금 못 걷어요. 돈이 없어서 못 걷는다니까, 사람들이. 돈 못 걷어요. 그럼 나라 부도예요. 아, 진짜 나라 부도. 모르티룸 선언해. 얼마나 민주당 정책이 바보 같은 한 자리야. 한 자리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면서 원희룡 장관이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 이건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뭐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보도록 하지요. 규제지역 해제에 매물 걷는 인천 경기 집주인 6개월 만에 13만 건. 예, 제가 뭐라 했어요? 상관없다 그랬죠? 인천 경기 근데 매물 걷고 있어요. 인천 경기 매물 발표 전보다 4% 내려갔다. 뭐가 매물이? 일부 집주인들 분위기 변화 기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집주인과 달리 매수자, 요지부동, 고금리의 분위기 반전은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한참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뭐 이쯤 왔거든? 이쯤이네, 이쯤? 이쯤 온 것 같아. 한 이쯤? 미안해. 한 반 온 것 같아. 그래도. 왜냐면 제가 이 반 왔다, 이게 왜 제가 말을 번복하냐면은요. 제가 봤을 땐 여기거든요. 근데 저도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동산 일부러 걸어가 봐요. 그래서 앞에 붙은 거 보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금매가 엄청 많은데 이 금매가요. 눈을 의심해요. 뭐야, 말도 안 돼. 가격이 왜 이래 싸? 이게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여기 제가 생활권이거든요. 인천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예. 근데 부동산 앞에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급금매 뭐 이런 거. 깜짝 놀랐어, 정말. 제가 어제 오늘 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많이 떨어졌어. 너무 금매야, 너무 금매. 매수자가 전혀 안 나타나니까 너무 금매야. 너무 금매야, 너무 금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싸다. 너무 싸다. 너무 싸다. 가격이 막 40평대가 3억 3천이야. 좀 된 아파트가. 대단지야. 근데 괜찮아. 진짜 대단지야. 뿐만 아니라 뭐 오늘도 보니까 뭐 한 정말 뭐 괜찮은 아파트가 뭐 35평짜리가 가격이 심지어 내 눈을 의심해서 2억 8천도 있어. 아파트 멀쩡한 거 괜찮은 아파트거든? 눈을 의심했어. 이거 너무 싸. 너무 싸.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번복하는 이유가 국면은 여기거든? 여기거든. 아직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됐는지. 근데 더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내려가야 되는 게 이게 더 내려가야지. 그렇지. 근데 가격은 이미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되게 조심스럽다. 왜냐면 이게요. 조정이 짧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치? 근데 이게 어쩜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좀 무섭더라고. 예. 왜 무서울까? 기회가 왔는데 나 못 사고 가면 어떡하지? 더 사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도 했고요. 저도 인천에 집이 좀 몇 채 있지만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좀 글쎄 한참 조정만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상관없어. 저는 올라가면 제 거 갖은 거 돈 되는 거니까 또 땡큐고.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가 6개월 만에 처음 13만 대로 줄었다 이러면서 규제 지역을 해제해서 매물을 걷었다 이런데,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해가지고 대출이 잘 나온다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아무 의미 없어. 규제 지역 해제하면 대출이 좀 잘 나오죠.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가요. 집가격하고 집값을 우리가 집을 산다 했을 때 규제 지역을 풀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8억이야. 그래서 기존에 40% 대출해준 걸 60%로 늘렸어, 대출을. 그럼 이 60% 대출해준 거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60, 70% 해줄 거 아니야. 60%야. 그러면 68에 40이니까 4억 8천 대출해줬죠? 근데 문제는 이 4억 8천 공짜 대출이 아니지. 이자 내잖아요. 이 이자 뭘로 내냐는 거지. 소득으로 내야 되거든? 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이 근로소득은 어디서 오냐면 경기에서 오거든.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월급이라고 좀 표현을 합시다. 월급은 어디서 오냐면은 월급이 인상되는 거는 어디서 오면 승진이 아니야. 승진하면 월급 올라가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엔 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
그럼 물가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거든. 근데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와중이고 아직 이거 실질적 반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라는 거가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오르거나 시급이 오르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브레이크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요, 제가요, 뭐 별 사업, 뭐 사업도 몇 개 하잖아요. 그 우리 사업하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일자리가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많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오히려 일자리가 더 어떻게 되냐면 그 일자리 자릿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직자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야. 일하는 거야, 다들 이제. 예전에 일 안 했다니까. 작년만 해도 일 안 했어. 올 초만 해도 일 안 했어. 주식하고 부동산 믿느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 주부 아니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일한다고, 다들. 그 일자리가 없다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4억 8천을 대출 꼈는데, 이게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옛날 같으면 2%대야. 근데 이거가 지금 몇 프로가 됐어요? 5%가 되고 6%가 됐죠? 그럼 3배가 떴다는 얘기거든, 6%면? 더 떴어요, 실제로. 예, 3배가 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2%다 이러면 2, 4, 8, 5, 20이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이 사람 지금 300만 원 내는 거야, 이렇게. 만세 부르는 거야, 이거 누가 사, 집을. 규제 지역 해가지고 풀어줬어. 근데 문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매수세가 못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해되셨죠? 또 이렇게 안 풀고 또 규제 지역 풀었다고 또 하면서 부동산만 알아가지고 또 매수해야 된다고 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죠. 금리가 먼저 집중이 돼야 되고 금리를 인하를 하든가 금리 인하하기 전에 주식에서 먼저 반응이 올 것이고 거의 동시 반응이 거의 몇 개월 차이로 올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뜨기 시작하고 금리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 오버슈팅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 인하하자. 그리고서 주식이 막 올라가. 회복기를 거쳐. 그리고 호황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호황기 갔을 때 부동산은 드디어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격은 다 조정받은 것 같아요. 인천 얘기예요. 인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은 모르겠는데 이럴 때일수 인정 좀 다녀야 되는데 원래.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은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야지. 기간 조정이 들어가야지. 리얼티 쌤 수업 들은 사람들, 우리 수강생들, 쌤이 그 기수마다 이제 좀 다르지만 거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육국면이, 이 육국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했지. 육국면도 이것도 육국면이라 했지. 그치? 그래서 육국면 길어지면 골 아프다 그랬지. 세금 내고. 이해되나? 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걸 들으면 더 여러분들이 이제 와닿고 공부가 될 거라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손바닥에 놓고 있죠. 그쵸? 예, 수업 잘 듣고 이걸 지금 듣는 분들은 손바닥에 놓고 있을 거라고. 그럼 금리가 인하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식 시장이 그러면 먼저 지금 오르니까 일단 주식을 좀 하고. 그쵸? 그리고 금리는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나 보고서는 더 이상은 조절 못하겠네. 부동산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매수세가 심리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매도자가 대기하고 있잖아. 동탄도.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해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 아, 맞다. 카톡방 오픈했어요. 카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주식 지금 모집 중이니까 빨리 들으세요. 정말 주식은 지금 들어야 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